자, 이제 책 86쪽입니다. 86쪽에 그러니까 제3절 용도지구이죠.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한 땅에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전국 땅을 4가지 색깔, 9가지 색깔, 21가지 색깔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용도 지구나 나머지 것들은 필요하면 지정하고 이런 목적이 있으면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 뭐 그런 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 1번 용도지구의 의의. 그러니까 용도지구란 근데 그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표시를 하시면요. 그러니까 용도지구란에다가 이렇게 사선 그었고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도 내용을 구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표시요. 그 다음에 사선 그었고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 다음에 사선 그으시고요. 그러니까 그 강화 또는 완화 표시요. 강화 또는 완화 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러니까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용도지역 지정에 따르는 행위 제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칠판 저쪽 보시면 용도지역 행위 제한 첫 번째,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그걸 뭐라고 하고요? 6글자로 얘기하면 3번 건축 용도 제한, 4글자로 얘기하면 건축 제한. 건축 지 맘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기 하면 3번, 그다음에 4번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죠.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뭐고요? 건폐율,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 그런 용도 지역을 전국 모든 땅은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고 그런 이제 기본적인 행위 제한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요걸로만 끝나면 되고, 근데 필요하면 이 용도지역 정해진 그 땅바닥 위에다가 또 뭘 얹어서요? 용도지구를 얹어서 그런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위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지으라고요? 작게 지으라고요? 규제를 더 세게 하는 거니까 작게 지어라, 조금만 지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완화한다는 건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니까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네모 2번 용도지구 구분과 지정. 뭐 양과로 1번 아래 문장이요.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가 있는데 1번부터 다음 쪽 10번까지가 있는데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 있으면 이 중에서 골라서 뭔가를 지정할 수 있다. 외울 거는 뭐 앞글자밖에 없는데 앞글자는 따로 쓰시면 되고요. 먼저 그러니까 경관, 그러니까 땡땡을 제가 땡땡 쥐를 읽으면 그 이름이 뭘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1번 땡땡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무슨 지구일 테고요? 경관지구요. 그러니까 2번 땡땡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무슨 지구일 테고요? 미관지구요. 뭐 설마 우리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경관지구 OX. 미관이니까 무슨 지구요? 미관지구요. 그러니까 경관지구는 뭐 하자고요? 경관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외울 거 아닌 거죠. 예, 외울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법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만 계시면 돼요. 뭐 앉아 계시면 65점입니다. 예,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외울 거 없어요. 뭐 이런 걸 어떻게 틀려요? 틀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3번 땡땡 쾌적한 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에 그러니까 최저한도,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름이 높이 지구가 아니라 무슨 지구라고요? 고도 지구요.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4번은 그러면 표시하실까요? 땡땡 뒤에요. 화재 표시요. 예방 표시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화예 지구도 아니고 화방 지구도 아니고 무슨 지구라고요? 방화 지구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땡땡 풍수해 산사태 집안 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 표시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무슨 지구고요? 방제지구요. 그러니까 소방방재청 옛날에 이름이 그랬었잖아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6번 땡땡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표시요.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이름이 무슨 지구일 테고요? 보존지구요. 그러니까 7번 땡땡 학교 시설 표시요. 시설. 그러니까 공용 시설 표시요. 시설. 항만은 시설 빠져 있지만 항만 시설 또는 공항 시설. 보호 표시요. 보호. 업무 기능의 효율화, 항공계 안전 우항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무슨 지구일 테고요? 시설 보호지구요. 7번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공용시설이 있는데 공용시설은 개인이 그 집 식구들만 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러 사람을 위한 거죠. 공용시설의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시청 등을 쓰시자고요. 그러니까 시청은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공용시설입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8번이요. 땡땡.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구역의 취락 표시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는 이름이 뭐고요? 취락지구인데 그러니까 8번에 그러니까 취락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는 외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다 불악 마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불악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쓰던 말이 아니라 외놓은 말이어서 일본 일제 잔재가 들어있다. 그래서 불악이라고 하는 말도 지금 싹 없애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불악 뭐 그런 얘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악이라는 말도 없애고 그러니까 마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판인데 더 센 외놓은 말 취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곧 없어질 말이죠. 근데 현재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냥 불악 마을 저 어디 산자락 들판에 집 몇 채 모여 있는 곳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는 뭐 수도나 도로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도와주겠다. 취락을 정비하겠다. 마을을 정비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9번 그러니까 땡땡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표시요. 개발 그러니까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개발지구가 아니라 이름이 뭐라고요? 개발진흥지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0번 땡땡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 표시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표시요.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있는데 그 둘째 줄에 있는 입지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자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입지 그 땅에 그 시설이 올라서는 것을 규제하겠다. 그런 것을 입지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건축법에서 건축법 갔다 와서 봤는데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 130가지 종류 29가지 뭐가 있냐면 용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은 29가지 용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용도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용도로 했으면 여기 문장도 용도라고 하든지 이름을 시설이라고 했으면 내용도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투네들 엉망진창이요. 그래서 특정 시설 제한 지구에 제한에 표시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되어 있는 거죠. 10번 이름에 있는 특정 용도에다가 따로 표시하시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은 이제 이거 몇 번 반복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130가지 종류 29가지 뭐로 정해져 있다고요? 용도로 정해져 있다고요. 따라서 이름에 있는 용도에다가 29 쓰시고요. 따라서 29가지 용도 중에 특별한 것은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인 거죠. 뭐 건축법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다시 그래서요. 그러니까 86쪽에 그러니까 네모 2번 가셔서요. 용도지구의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지금 읽었던 그 10가지 이제 앞글자 해서요. 그러니까 순서는 뭐 앞글자 왜 이름만 아시면 되는데 앞글자만 외우시면 그러니까 그 이름과 내용 연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10가지를 외우는데 뭐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저렇게 외울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좀 더 재밌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 86쪽에 네모 2번 용도지구 구분과 지정 근데 그 양괄호 1번에 해당하는 게 10가지가 있는데요. 순서 바꾸면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그러니까 취락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그러니까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써두시죠. 고경미, 취재, 보시개, 방특 그러니까 굳이 써보면 3번에 고도지구 그러니까 1번에 경관지구 그러니까 2번에 미관지구 취락지구가 8번 방제지구가 5번 그러니까 보존지구가 6번 그러니까 시설보호지구가 7번 개발진흥지구가 9번 그러니까 방화지구가 4번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10번인데요. 그냥 책에 써진 그대로 외울 수도 있고요. 경미고방방 보시취개특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어떻게든 외우고요. 뭐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마침 그러니까 지금 2년 전 어느 학원의 수강생분 중에 고경미 씨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고경미 씨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순서 바꿔서 만든 거고요. 고경미 씨가 마을신문 기자로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마을신문 기자로 해서 마을신문 이제 이러저러한 취재도 하고, 그러니까 훈훈한 얘기도 해서 쓰고, 뭐 할머니들 좋은 얘기도 해서 쓰고 그러는데 뭔가 재밌는 얘기를 썼다고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얘기합니다. 너 이번 마을신문 봤어? 봤어? 나도 봤어. 그 고경미 쓴 거 봤어? 아유 얼마나 재밌어. 고경미 씨 취재한 거 보시게 빵 터지네. 됐어요. 고경미 씨 취재한 거 보시게 빵 터지네. 10가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미관을 하기 위한 지구는 무슨 지구요? 미관지구예요. 경관은 무슨 지구요? 경관지구예요. 건축물 높이는 무슨 지구요? 고도지구예요. 취락은 무슨 지구요? 취락지구예요. 재해 예방은 뭐고요? 여기만 이제 방제지구, 요것만 이제 두 번째 글자가 들어간 거고요. 보존하자는 건 무슨 지구고요? 보존지구고, 시설을 보호하자는 건 뭐고요? 시설보호지구. 객관식에서 연결하는 거니까 연결만 하면 되지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개발하세라고 하는 게 뭐고요? 개발진흥지구, 화재 예방, 방화지구, 특정한 것 들어오지 마라. 용도 29가지 중에 뭐 들어오지 마라. 특정 용도 제한지구 등이 있습니다. 자, 이상들을 여러저러하게 또 이제 더 세분해서 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괄호 2번, 87쪽에 양괄호 2번, 대통령령에 따른 용도지구의 세분과 지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다음 순환에 한 발 더 가서 보도록 하시고 우선은 첫 번째만 보시자고요. 고도지구에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고도지구 설명이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그러니까 높이 표시요. 높이의 최고 표시요.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러니까 그 아래 최저 고도지구. 그러니까 토지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 표시요.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서 고도지구에 최고와 최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어느 곳이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최고니까 이게 건축물의 최고 높이다. 이게 건축물의 최고 높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건물을 이것보다 더 이렇게 짓는데 요렇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 중에 안 되는 건 몇 번이에요? 3번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동네에서는 이게 건축물의 최고 높이니까 여기를 넘어서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먼저 대표적으로 서울 남산 주변들, 경주에 여러 가지 왕릉들 많이 있잖아요. 능들 많은데 경주에 능들 사람들 관광으로 왔는데 거기다 막 삐쭉삐쭉 건물 지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뭐 그 고부는 옛날 무덤은 안 보이고
건물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일정 높이로 짓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고 고도지구가 있고 또 어느 것은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의 최저선이라고요. 최저가 여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을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3번, 아니 4번, 5번, 6번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이게 건축물의 최저선이라고요. 최저가 요 선이라고요. 가장 낮은 게 2선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안 돼요? 4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뭐 서울, 강남, 그 뭐 테헤란로 주변들이요. 그런 거겠죠. 또 아니면 이 자리요. 지금 여기 앞에 이제 곧 백화점 들어설 거고 지금 상가들 쭉 지는데 어느 사람이 아까 그 아저씨요. 옆에 땅 사갖고 건물 짓고 있는 거 땅 사서 건물 싹 털어내고 나는 돼지가 좋아 꿀꿀꿀. 아니 나는 그러니까 계란값이 비싸다니까 나는 닭이 좋아 꼬꼬댁 꼬꼬댁. 그래서 여기를 싹 밀고 거기다 1층 닭장 지어놓고 닭들 막 요만한 그 닭 그 사육장 안에서 사는 거 불쌍하니까 막 닭 널리 뛰어도느라고 하고 여기다 닭집 지어놓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는 세종의 중심 상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이 어느 선은 돼야 되는 거죠. 아, 닭 좋아하면 저쪽 공주 계룡산, 그러니까 계룡산 닭용산이잖아요. 그쪽 가서 닭을 키우지 왜 여기 와서 닭을 키워요? 그러니까 건물을 높이 지어야 될 곳을 뭐로 정하고요? 최저 고도지구로 정하는 거고 여기는 2선 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최고 고도지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도지구도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 높이다. 그러니까 이 아래로 지어라. 최저 높이다. 이 위로 지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러저러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괄호 2번 제목 대통령령에 따른 용도지구의 세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순환해 보도록 하시자고요. 뭐 88쪽에 네모 3번 신설과 추가 세분 역시 다음 순환해 보시고 그다음에 뭐 90쪽에 네모 4번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뭐 이건 이제 약간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다음 순환에 보시면 편하고 처음 순환에는 그냥 귀찮은 내용이 돼요. 넘어가시고요. 여기까지 오셨고 두 장 넘어오셔서 이제 94쪽으로 가시죠. 94쪽에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뭐 달라고 지정하냐? 행위제한 하려고 하는데 행위제한 내용도 지금 세부적으로 안 봤습니다만 건축 용도 제한이 기본 내용이에요. 네, 그런 내용은 깊게 안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제4절에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용도구역 역시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뭐 2개, 3개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먼저 용도구역 세분역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하실 것은 여기는 뭐 하지 말라고요? 개발하지 말라고요. 개발을 극히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이라고요. 계룡산 중턱에 들어가서 누가 뭐 짓나요? 그런 적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서울의 북한산 주변, 그 다음에 저쪽, 그러니까 태안 쪽에 가면 그 모래 언덕 있잖아요. 신두리 사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막 사막 같은 그런 곳이 있다고요. 바람이 불어서 바다 모래가 이렇게 언덕을 만든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다가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지금 보실 용도구역들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것들입니다. 자 보시면 그러니까 94쪽에 제4절 네모 1번 용도구역의 의 용도구역이란 역시 사선 그고요. 기울어진 선 사선을 긋고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사선 긋고요. 7번 보시죠. 이미 그러니까 1990년 뒤로 대한민국 모든 땅은 다 뭐로 정해져 있고요. 용도지역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 뭐 달라고 정했어요? 이러이러한 제한을 하려고 정한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뚱뚱 날씨 높고 낮고 이런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정했겠죠. 뭐 달라고요? 이러이러한 제한을요. 이러이러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제한이 있는데 그런 것 말고 또 추가적으로 뭘 지정해서 용도구역을 지정해서 그런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제 둘째 줄에요. 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사선 그렸고 그었고요. 강화 또는 완화 표시요. 강화 또는 완화 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불선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를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지금 네모 1번에 그러니까 둘째 줄에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그러니까 제한을 그러니까 강화 또는 완화라고 이제 표시를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를 하셨는데 뭐 여기 뭐 언저리에다가요. 그러니까 실제 강화만 법이 엉망진창이에요. 국민을 요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네들 편한 대로 막 써놔요. 법 읽는 사람들 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라고 법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완화하면은 더 크게 짓게 해주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써진 걸로 하면. 그런데 용도구역은 애당초 출발 자체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것이니까 완화해 주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러면 요거까지 더 쓰시죠. 완화 X요.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엄청 규제가 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하는 경우만 있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만 있는데 법이 엉망진창 막 아무거나 막 써놔요. 막 앞에 이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냥 막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내용하고 전혀 엉뚱깽뚱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보시면 양괄호 1번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옆에다가 그러니까 그린 벨트 쓰시고요. 이제 그린 벨트라고 뭐 가끔 들어보신 적이 있고요. 대전 뺑 눌러 개발 제한 구역 이제 그린 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괄호 1번 지정 및 지정 목적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뭐 국토부 장관 사람은 나중에 하도록 하시죠.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표시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표시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반괄 2번 행위제한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7번 보시죠.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규제가 엄청 세다고요. 규제가 엄청 세니까 법이 따로 있습니다. 법이 따로 있고 그 시작하는 출발 그게 무슨 말인지만 국토계획법에 그 이름만 써져 있는 거예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인데요. 지금 거기 이제 앞쪽 와서 94쪽 표시하신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고요. 확산 방지와 두 번째는 그러니까 보안상 목적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확산 방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60년대 그러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서울로들 많이들 올라오셨잖아요. 오셨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때 뭐 다들 하시는 얘기가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주로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그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또 50년대 60년대면 그러니까 62년 63년까지가 뭐 전쟁 후 베이비 붐 세대 나에서 많이 태어났던 사람들인데 그때만 해도 형제가 기본이 한 8명이요. 그때 분들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피임 자체가 없었거든요. 피임은 70년대부터니까 그때는 없었고 그냥 뭐 낳고요. 그러니까 낳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호적에 올리는 거, 주민등록 올리는 건 보통 언제요? 돌 지나서 올리고요. 왜냐하면 돌 지나기 전에 한 3분의 1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 거 갖고 너무 슬퍼할 일도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일상 주변에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뭐 어지간한 집은 뭐 12, 뭐 보통 집은 한 8, 뭐 이제 그 정도 낳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집 식구만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가장님이 형님이면 동생 식구들까지 같이 해서요. 한 집안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그 집 식구들 먹고 살 거 마련하고 조금 팔아서 뭐 이것저것 뭐 이제 몇 년 농사를 합쳐서 소 한 마리 사고 그래서 암소 한 마리 사서 새끼 낳아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1년 농사를 지어서 하는 거 하고 근데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도시에 공장들 이러저러한 공장들 생기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갔다 이제 명절 때 들어오는 거 보니까는 아버지 이제 그 할아버지 아래로 해서요. 그 20식구들 해서 1년 농사 지은 돈하고 혼자 나가서 공장 가서 벌어온 돈하고 어느 돈이 더 커요? 혼자 가서 공장에서 벌어온 돈이 더 크다고요. 농사를 짓고 계실래요? 도시로 나가실래요? 도시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로 그렇게들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영국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런던 시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 농촌에서 살던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영국 런던 도시로 들어옵니다. 도시로 들어오는데 시골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이 런던 시내 중심가 땅 사서 거기다 집 짓고 식구들하고 오손도손 사나요? 저 외곽에 허름한 집으로 가게 되나요? 외곽에 허름한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허름한 집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그러니까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살게 되잖아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땅 없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애들을 비 한 대쯤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건축물 짓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외곽 허술한 데에다가 또 불법 건축물이 막 들어서게 되니까 관청에서 계획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관리가 허술한 국유지 시유지를 막 거기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이런 식으로 마을들이 막 생겨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시가지가 원래 계획으로는 영국 시가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관리하겠다라고 정한 게 있는데 계속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영국 시가지가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되잖아요. 뭐 이게 뭐 혹 달린 곰새끼도 아니고 뭐 도시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조짐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런던 주변을 꽁꽁 두드러 막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무슨 벨트요? 그린 벨트요. 여기는 녹색 지역이니까 회색 콘크리트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녹색 띠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여기다 그러면 여기는 관리를 엄청 세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건물 지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런던을 동그란 모양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 여기다 신도시 만들고 전철이나 그러니까 뭐 광역버스 연결하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뺑뺑 둘러막자라고 하는 게 무슨 벨트요? 그린 벨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뺑 둘러막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벨트가 끊어져 있으면 아이고 난처해져요. 벨트는 끊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녹색 벨트, 그린 벨트 여기를 뺑뺑 다 둘러싸서 여기는 꼼짝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제도가 영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무슨 방지라고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영국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안상 목적이 더 얹어졌는데 이게 이제 서울이면요. 그러니까 서울의 청와대 뭐 요즘 그 광화문 집회가 있고 뭐 청와대를 둘러싸고 뭐 행진하시고 뭐 그런다는 거 매주 주말마다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청와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68년 1월 달에 청와대 뒷산까지 68년 그때 태어나신 분도 있고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68년 1월 청와대 뒷산에 누가 왔대요? 김신조 등 그러니까 북한 124 특수부대가 왔었죠.
그러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 저 휴전선부터 해서 여기까지 다 넘어왔는데 여기 딱 그 79년 10월 26일 그 심수봉 씨 노래 부르던 그 안가 거기가 지금 무궁화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로 100m 앞에서야 누구요?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격전 일어나고 그 몇 명이요? 31명 넘어왔는데 29명 사살, 1명 자수, 1명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29명 사살하고 1명 자수한 이분이 누구고요? 이 사람이 김신조인 거죠. 뭐 총알이 떨어져서 손 들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는 자수하겠다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1명은 어떻게 했고요? 토꼈어요. 다시 북으로요. 여기서 총격전이 일어났으니까 완전 이제 이 둘레를 뺑 둘러쌌겠죠. 근데 포위망을 한 겹만 쳤겠어요. 3겹, 4겹으로 쳤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산으로 뛰어서 도망갈 수 있는 어느 선을 정해놓고 3겹, 4겹을 쳤는데도 토꼈어요. 20km 군장을 메고 산을 시속 10km로 뛰어갔대요. 우리가 보통 걸어가는 게 시속 4km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시속 1km요. 그런데 20km 군장을 메고 시속 10km 뛰어가니까 아무리 막아도 그것보다 더 빨리 도망갔죠. 도망갔다가 몇 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무슨 남북 회담 때요. 한국에 와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안녕하세요. 언젠가 한번 안녕하세요. 제가 69년에 왔었, 68년에 왔었다고 한번 들렸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청와대 뒷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뒤로는 어떻게 하고요? 서울 주변을 꽁꽁 두드러 막으라라고 한 거죠. 두드러 막는 것과 함께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보낸다. 그래서요. 당장 특수부대 우리도 또 만들었죠. 그래서 68년 4월에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대장 누구요? 대장 안성기요. 그다음에 설경구, 그다음에 허준호 등등 있잖아요. 안성기 씨 대장으로 해서 설경구, 그다음에 허준호 등등등 해서 어디 훈련 장소가 어디였고요? 실미도였었죠. 실미도 특수부대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요? 노량진에서 잡혀가는 걸로 끝나셨죠. 아무튼 그것과는 별도로 꽁꽁 두드러 막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한 게 뭐고요?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무질서한 확산을 막겠다. 보안상 막겠다라고 하는데 보안이 겹쳐지는 이유는 여기는 건물을 짓는다고요? 못 짓는다고요? 못 짓는다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김신조 일행들한테 잡아서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서울 주변뿐만이 아니라 휴전선부터 넘어올 때 곳곳에 이러저러한 농사 짓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데 그 집 안에서만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멀리 나가서 짓고 오잖아요. 멀리 나가서 짓고 오다 보니까 그 낮에는 집이 비어 있기도 하고 밤에는 원두막이 비어 있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땅 파고 자고 또 이제 땅 파고 자거나 아니면은 원두막 사람 빈집에서 자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당시 북한산 도봉산 주변에도 벌치고 버섯 따고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 집들을 싹 철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뭐가 있는 거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무조건 뭐고요? 그냥 그린 벨트니까 이 그림 하나면 됐죠.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쭉 뻗어 나갈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무질서한 확산 방지, 김신조 보안상 목적이고 그러니까 더더욱더 청와대 뒷산 거기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꼼짝도 하지 말라고요. 우리나라에 딱 5군데밖에 없습니다. 있으면요. 서울 뺑 둘러서 개발제한구역, 대전 뺑 둘러서, 광주 뺑 둘러서, 부산 뺑 둘러서, 대구 뺑 둘러서 개발제한구역 5군데밖에 없어요. 어지간한 도시 주변에는 없는 거고요. 아직 세종 주변에는 글쎄요, 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요 목적만이 아니라 이제 요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몇 년 전 자료까지는 이런 대도시 주변에만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양과로 2번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8글자니까 아무래도 읽을 때는 어떻게 읽게 되냐면 4글자 리듬으로 읽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얘는 억지로 이렇게 2글자, 4글자 끊어서 읽으세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그래야 이 취지를 이해하시기가 좀 낫습니다. 관걸 1번, 그러니까 지정 및 지정 목적,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표시요.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표시요.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 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읽었던 그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어느 지역에서요? 도시지역에서요. 그러니까 결론, 그러니까 뭐 개발 용도구역 자체가 얘부터 생겼어요. 얘는 68년 김신조 71년 시작된 거고 나머지들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얘는 이름 자체가 뭐 하지 말라고요. 개발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개발 제한, 개발하지 말라는 거고 나머지들도 다 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읽었던 양괄호 2번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이 도시지역이었고요.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식생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뭐의 개발을 제한한다고요?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다고요. 그러니까 손대라고요? 손대지 마라고요? 손대지 마라는 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어느 지역에서요? 도시지역에서 산 손대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이 어느 정도의 산이냐면,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요건 그냥 그대로 이름 알아두시면 관리지역 X, 농림지역 X, 자연환경 보전지역 X 어느 지역에서요? 도시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니까 뭐 이런 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설악산은 아니겠죠. 설악산은 도시 인구 바글바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지역의 산이 큰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여기는 뭐 큰 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은 뒷동산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적 바글바글인데, 그러니까 평소 때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주말, 뭐 토요일 아침이든 일요일 아침이든 식구들 간단히 이렇게 산책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산책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얘들아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빨리 그러니까 산책하고 와서 아침 어디 가서 맛있게 먹고 오자.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가는데 뭐 애기가요. 엄마 그러면 뭐 그러니까 스틱 챙겨야 돼. 무슨 스틱? 엄마 그러면 그러니까 신발은 등산화? 무슨 등산화? 그러니까 그러면 운동화는 신어야 돼. 무슨 운동화? 뭐요? 쓰레빠. 쓰레빠에다가 초코파이 2개, 물 1통, 비닐 봉다리. 그러니까 비닐우 봉다리에다가요 초코파이 2개에서 덜랑덜랑 하면서 이렇게 오고 가는 뒷산이 다 뭐라고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그 개수를 다 모릅니다만 충청남도 서산시 큰가요? 작은가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서산시 안에도 도시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산에 산이 불춘산이라고 큰 산 하나가 있는데요. 서산에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13개예요. 그러면은 그냥 나무 심어져 있는 뒷동산은 다 뭐예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비닐우 봉다리에다가 쓰레빠, 그게 도시자연공원 구역이에요. 설악산은 아니죠. 도시지역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괄호 3번,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괄호 1번,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표시요. 수산자원을 보호, 육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수산자원,
그러니까 이 뭐예요? 뭐 그러니까 우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물고기 키우는 모든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규제가 세다고요, 작다고요? 규제가 엄청 센 겁니다. 우리나라 세 군데밖에 없어요. 태안 앞바다, 김장때 굴 많이 쓰시는 완도, 진도, 그 전라남도 다도해, 그다음에 굴은 이쪽이군요. 통영굴,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규제가 센 곳입니다. 뭐 이름 그대로 뭐 하자는 목적이고요.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고요. 뭐 됐습니다.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뭐 내용 연결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양과로 4번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A하고 B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 주장하고 이 사람은 50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네가 좀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하고 75, 75 그렇게 해서 좀 끝내. 그렇게 하는 걸 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빤듯하게 하기로 했는데 뭐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다시 맞춘다. 뭐 이런 게 조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그게 아니에요. 시가화 조정구역의 조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가화 하라고, 콘크리트 부으라고요? 붓지 말라고요? 붓지 말라고요. 시가화 금지구역입니다. 금지 쓰시고요. 시가화 금지구역인데 관청에서 어떤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동네에다가 시가화 금지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땅 주인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기는 시가지로 변화될 일이, 시가지로 변화될 가능성, 건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리겠다고요. 땅 주인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내용은 시가화 금지구역인데 땅 주인들 싫어하고 또 뭐 뻔하잖아요. 머리띠 두르고 꽹가리 치고 농성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요?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요. 우리 동네에다가 뭐 한다고? 시가화 조정구역을 정한대. 조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뭐 조정은 좋은 거 아니요? 흥정은 붙이고 싸움 말리려 했다고? 그냥 그러라고 그래요. 성공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뭔 소린지를 모르게 하는 거라고요. 네.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요. 방과로 1번,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표시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 표시요.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 표시요.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기구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 보시니까 첫째 줄에 뭐라고요? 시가화를, 무질서한 시가화를 첫째 줄 표시한 거 아닌 거는 다 잉크고요. 콩기름이고 표시한 것만 시험인데요. 첫째 줄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여 둘째 줄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죠. 금지, 방지, 유보가 보류, 스톱이잖아요. 시가화, 시가지로 변화되는 것, 건물 짓는 것을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뭔 개발을 도모한다고요?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실제하고 좀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는 무질서한 시가화 표현으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갖고 헷갈린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귀찮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죠. 한 번만 하시면요. 개발 제한 구역은 아까 뭐였어요? 무질서한 뭘 방지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상이었잖아요. 여기는 아까 무질서한 확산 방지였죠. 그린 벨트, 허리 벨트 아까 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그 그림이요. 그러니까 런던요.
런던 뺑 둘러싸서 여기가 건물 짓지 마라. 그린벨트 이런 그림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 혀로 소리 내시면 이 그림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혀로 소리 내시면 이 그림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지 마라. 무질서한 확산 방지구요. 여기는 무질서한 뭐 방지구요? 시가화 방지구요. 그러니까 여기도 건물 짓지 마라. 여기도 건물 짓지 마라. 비슷하긴 해요. 뭔가 비슷해 보이고 외워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시가화 방지구역은 뭘 방지하고요? 시가화를 방지하고요. 여기는 벨트니까 뭘 방지하고요? 확산을 방지하고요. 이거 귀찮으면 이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시가화 방지구역은 시가화를 방지한다고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 이렇게 써진 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시가화 조정구역은 우리나라에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실제 예를 들으시면은 이해가 편하십니다. 근데 책에는 그런 게 이제 써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책에 표시한 게 뭐였어요?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라고 했었죠. 우리나라에 딱 한 곳인데 저 대전 그쪽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공주가 가까운데 대전 옆으로도 계룡산 이어지는 공주 그쪽이 있잖아요. 자 보자고요. 시가화 조정구역을 왜 만들었냐면 어느 곳에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만큼에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신도시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여기를 옛날 여기 이 자리에서 농사 짓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자기가 소 팔아 갖고 여기다 지금 이 건물 지었어요? 아닌 거죠. 관청에서 다 사들이잖아요. 수용한다고 그럽니다. 관청에서 여기를 다 사들여서 강제로 매수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죠. 강제로 사들여서 돈 주고 다 내보내고 싹 밀고 큰 덩어리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덩어리들을 사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상가가 들어서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타는데 여기 하는데 그러면 이거 다 수용해서 건설하고 하는데 50돈이 든다고 치자고요.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돈이 10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 방에 신도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도시를 한 방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끊어서 가자는 겁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 끊어서요. 10 갖고 얼마 많지만 사고 1지구 많지만 사서 1지구를 사서 여기에 그러니까 그러면 요만큼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 만들고 팔고 그래서 아파트 지어서 팔면 아니면 땅도 자기가 직접 개발해서 아파트까지 지으면 그 다음 돈이 한 20 생겼겠죠. 20 생긴 걸로 2번 개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30 생긴 걸로 3번 개발 들어가고 그렇게 끊어 들어가자는 게 그래서 정해져 있는 요 3번 지구 요 땅 이름이 뭐라고요?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요. 신도시 예정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곳 있는 곳으로는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얘기하니까 여기에 땅만 사요? 돈 되는 나무도 사요?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고 보자고요. 여러분이 땅 주인인데 관청에서 신도시 만든다고 내 땅을 사러 왔는데 땅값만 받고 나오실래요? 나무값도 받으실래요? 나무값도 받아야죠. 건물값 받아요? 내 집값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그러고 나올 겁니다. 그걸 딱 받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신도시 만들 곳인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게 하면 나중에 사러 들어갈 때 건물값까지 다 주고 사야 되잖아요. 건물 지으라고요? 짓지 말라고요? 짓지 말라고요. 뭘 방지한다고요? 시가화를 방지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 방에 개발 들어간다고요? 1차, 2차, 3차 나중에 개발하겠다고요? 나중에 개발하겠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고요?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딱 어디냐면 거기 제가 전철역 이름은 모르는데 대전 유성IC 나와서 그다음에 계룡산 가기까지 거기 국립현충원 있고 무슨 대학교 있고 하는 데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 있어요.
유성아시 나오면 뭐 축구장이 있고요. 그 국립현충원 있는 그 언저리 그 동네입니다. 거기 예전에만 해도 완전 그냥 뭐 산이었죠. 아무것도 없었고 무슨 생명 연수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뒤쪽에 뭐 무슨 뭐가 음식점 한 두어 개 있는데 개천가 주변으로 거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완전 뭐 번듯한 시가지가 됐죠. 이렇게 그게 이제 요 사업까지가 끝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지금 요 상황을 보면 건물 짓지 말라고요. 시가지로 변화되는 것, 건물 짓는 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3단계 개발, 3차 개발 나중에 들어가겠다. 단계적 개발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얘네들은 주제가 모두 다 똑같아요. 주제가 엄청 세니까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그래서 법들이 다 따로 있어요. 이거 법 따로 있고 개발지원구역 우리나라 5군데 있다고 그랬죠. 도시장구역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니까 수산자원구역 법 3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법이 따로 있는데 얘는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냥 국토계획법에 행위제한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었고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반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내용까지는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다음에 보셔도 되고요. 행여라도 뭐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 쪽 97쪽 제일 위에 박스 1번 축사 시작하는 그 박스 X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번 주민생활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 정도만 한 번 정도 나온 적도 없고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박스 시험 나온 적 없고요. X 다음 쪽에 그러니까 98쪽에 동그라미 디귿 그 밖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박스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3번 역시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그 아래 가운데 반괄호 3번 역시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 100쪽에 양괄호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는데 약간 이제 한두 번 말씀드렸었죠. 여기는 아무튼 이렇게 빨간 선 그어서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용도구역 4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 목차를 달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 써져 있습니다. 얘는 용도구역 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별도의 내용이고 다음 주에 양괄호 5번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그 오늘 수업 전체 내용이요. 뭐가 이렇게 막 이제 쭉 많아요. 쭉 많은데 첫째 주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안녕히 주무셨어요. 주거지역, 상업이 상업지역, 공업이 공업지역, 녹지가 녹지지역, 도관농자, 도농자, 도농자, 계생보 이건 외워야 되겠네요. 그런 이제 몇 가지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혀로만 소리 내시면 안 틀려요. 동영상 보시고 복습하시면서 혀로만 몇 번 소리 내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이제 한두 가지 그림만 연결하시면 그러니까 틀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뒷내용들은 훨씬 편한 거예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양괄호 5번 이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많이 추워진다네요. 건강들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